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 프로그램인 민관합동정책 워크숍이 단체와 행정 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새로운 비전을 모색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16 민관합동정책 워크숍 추진위원회가 지난 2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6 민관합동정책 워크숍 공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민활동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광주시 참여혁신단이 광주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비전과 설계 내용을, 광주 NGO센터 센터장이 워크숍의 진로에 대한 발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유대회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가 확산되게 한 워크숍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특히 광주시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구상에 걸맞는 위상을 재정립하고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광주시 민관합동 정책 워크숍은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돼 행정자치로부터 정부 3.0 선도과제로 지정되는 등 타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민관협치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청년인재 오디션인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한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프로젝트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청년인재 오디션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해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고용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오디션은 세 차례 서바이벌 예심과 2박 3일 합숙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의 완성도 높은 오디션 경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자병 챌린지는 스펙과 비주얼이 아닌 열정과 잠재 역량, 진정성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외모와 스펙 중심주의 채용을 바꾸는 새롭고 참신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므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 모두 매우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입사라는 목표로 이번 기회를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의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오디션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도내 청년 문제 해결에 함께 하려는 모습을 통해 현실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된 예정자들은 기업의 인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적격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 고용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제주감귤 역사상 처음으로 산지에서 전자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시 농협은 지난 22일 제주시 내 농산물 공판장에서 노지감귤 산지 전자경매 개장식 및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전자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경매를 통해 감귤을 출하할 경우 도매시장 이용 비용 등 전체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전자경매에서는 제주시 효돈, 남원, 유미농협이 직영하는 산지 유통센터에서 비파괴 선별기로 선거한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 8.58톤이 거래됐습니다. 전자경매는 감귤 출하자가 제주시 농협이 운영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수량 및 당도, 품질, 원하는 하한 가격 등을 올리면 중도매인이나 매매 참가인이 인터넷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격을 제시하고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경매하면 서울 등 다른 지방 도매시장에서 경매할 때보다 노지감귤 10kg이 한 상자당 650원의 도매시장 운송비와 상장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농협은 전자경매를 통해 올해 산 감귤 6,000톤을 유통하고 내년부터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 중단이 확실시되면서 지난 23일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내년부터 가동을 중단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협력사를 통해 잔여 건조 물량 작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부 사내 협력사들은 물량을 재조정하고 작업 중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재 군산조선소에는 13척의 수주 잔량이 있고 수주 물량 대부분이 유주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주 물량에 대한 건조 작업은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물량마저도 선박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잔여 물량을 울산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이 확정된 가운데 23일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마지막 외침을 전달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가 군산경제의 대동맥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실수임을 명심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조선산업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새로운 조선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가 저희가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한 톨도 없이 다 실어서 다 가버리고 폐쇄를 한다면 저는 전라도민과 군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손해를 보고 약간의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자기네를 진짜 정말 200억이라는 돈을 줘서 이곳에 전치를 시킬 때에는 우리도 상당한 현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저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한편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현대중공업이 도크 가동 중단 폐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대 관련 업체 불매운동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랜 유유광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특화 품목을 기존 3개에서 8개 품목으로 확대해 시설 원예농가 지원 사업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역 특화 품목은 멜론, 파프리카, 오이 3개 품목에서 딸기, 감자, 상추, 방울토마토, 수박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이번 지역 특화 품목 확대는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추진 지침 변경과 수년간 품목 집중에 따른 보조사업 현중 지원 해결 등으로 시설 원예농가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2017년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략 품목 재배 농가의 전업화 규모화를 추진하는 한편 특화 품목별 첨단시설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화 품목 확대를 통해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설 원예 분야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 전동면 일원의 주민안전을 책임질 119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소방서는 지난 22일 연서면 청라리에서 연서 119 안전센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개청식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서안전센터는 부지 1591제곱미터에 연면적 511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건립됐습니다. 이곳은 소방공무원 15명과 의용소방대 100명, 소방차 3대의 소방력으로 연서 전동면 일원의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번 연서 119 안전센터의 개청으로 조치원 소방서는 총 4개의 안전센터를 갖추게 됐습니다. 안종석 서장은 체계화된 소방행정과 한 발 앞선 소방 서비스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청렴네트워크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 23일 시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연극 공연과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1부 행사로 부정부패를 삶는 어느 별난 가족의 이야기 공연, 2부 행사로는 카이스트와 대전 상공회의소 등 11개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강의한 문현웅 변호사가 법조문을 알리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전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사인 간의 거리는 법 저촉 대상이 아님을 널리 알려 법의 확대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 자격 완화와 공사용역 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9일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으로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참여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21일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를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국민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ARS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건당 2,000원씩 기부를 받으며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가의 일부가 자동으로 기부되는 나눔 상품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